안녕하세요. 어제였죠. 2025년 6월 13일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감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정말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 관련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이 급박했던 상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 어제 시장은 뭐랄까 정말 딱 위험 회피 이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긴장 고조가 투자 심리에 미친 영향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정말 잔잔한 호수에 누가 큰 돌을 던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맞아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역시 미국 증시 하락폭이었어요. 그쵸. 네네. S&P 500, 나스닥도 1% 넘게 빠졌지만 다우존스가 특히 769포인트, 거의 1.8%나 급락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료 수치만 봐도 이거 시장이 정말 불안했구나 싶었어요. 그렇죠. 그 중심에는 역시 국제 유가 급등이 있었어요. 이게 7% 이상 올랐으니까요. 7%요? 와. 네. 이게 단순히 에너지 비용 오른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이러다 인플레이션 우려 다시 커지는 거 아니냐. 혹시 경기 둔화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막 합쳐지면서 투자자들이 일단 위험 자산에서 발을 빼자. 이런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난 거죠. 그 자료 분석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일단 팔고 보자. 심리를 아주 크게 자극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업종별로도 온도차가 상당히 뚜렷했잖아요. 네, 그랬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는 물론이고 전날 잠깐 반짝했던 엔비디아까지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힘을 못 썼어요. 네, 기술주 약세 흐름 속에서 동반 하락했다고 봐야겠죠. 반면에 예상했던 대로 유가 급등 수혜를 본 에너지주, 그리고 또 지정학적 긴장 높아지면 의뢰에 부각되는 방위산업주, 이쪽은 강세를 보였고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하나를 보니까 같은 에너지 섹터 안에서도 탐사나 생산 기업들은 강했는데 정유주들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마진 압박 우려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세부적으로는 또 차이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항공주는 당연히 유류비 부담 때문에 약세였고 금융주 중에서는 비자나 아멕스 같은 경우가 3에서 5% 정도 하락했는데 이건 중동 리스크도 있지만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논의 이것도 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결제 시스템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진 거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군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주식시장이 출렁이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기 마련인데 채권 시장 반응은 이번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오히려 올랐다고요. 4.31%에서 4.41%로. 네, 그 지점이 이번 시장 반응에 좀 복잡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분명히 안전자산인 채권을 사게 만드는 요인이 맞는데 동시에 유가가 너무 크게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채권을 파는 움직임이 나타나서 금리가 오른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건 단기적으로 시장이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렇군요. 더불어서 그 장단기 금리 차이가 좁혀지는 현상, 그러니까 금리 커브 평탄화도 계속됐는데 이건 종종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읽히기도 하죠. 네네. 채권은 좀 복잡했지만 다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달러 가치, 그 달러 지수 DXY도 강세를 보였고 특히 금 가격이 1% 넘게 올라서 온스당 3,420달러 수준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달러하고 금은 위기 때 투자자들이 찾는 대표적인 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한 거죠. 여기에 중동 리스크의 아주 직접적인 결과로 국제유가, WTI랑 브렌트유가 7%에서 많게는 10%까지 폭등했고요. 배럴당 WTI는 73달러대, 브렌트유는 74달러대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와, 10%까지요? 네, 시장의 불안감이 가격에 그대로 다 반영된 모습입니다. 이런 불안감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된 거군요. 유럽 주요 증시, FTSE, DAX, CAC 40 다 빠지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까지 모두 하락했고요. 네, 맞습니다. 잠깐 나왔던 미중 긴장 완화 기대감 같은 것도 좀 희석된 것 같고요. 그렇죠.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동반 하락했다는 건 이번 사태를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글로벌 리스크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동한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어제 하루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명확하게 위험 회피 국면으로 들어섰고 투자자들은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을 팔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핵심 변수는 역시 유가 급등, 그리고 이게 촉발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나 또 금리 양방, 이 부분이겠네요. 맞아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유가 변동성은 분명히 큰 불안 요인이죠. 당분간 시장은 이 부분을 정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으니 위험 관리를 좀 강화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그런 방어적인 접근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언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또 자료를 보면 마냥 어두운 면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 오라클의 AI 관련 실적 전망이 꽤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아,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업 펀더멘털, 특히 AI 분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뭐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먹구름 속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되죠. 만약에 이 긴장 상황이 좀 빠르게 완화된다면 그동안 억눌렸던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항상 시장의 양면을 같이 봐야겠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정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에너지나 안전자산 가격은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인 위험회피 패턴을 보였죠.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시장의 맥박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까 오라클 사례에서도 봤듯이 AI 관련 기대감 같은 아주 강력한 성장 스토리는 이런 지정학적 충격 속에서도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죠. 꼭 들거나 혹은 더 길어진다면 AI 같은 이런 기술 성장주의 강력한 펀더멘털과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위험 회피 심리, 이 사이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